서브 범실 16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한 경기에서 말이에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이건 실력 문제가 아니라 멘탈 붕괴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오늘 또 정관장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6연패. 믿기 힘든 추락이죠. 조이가 미친 듯이 득점을 쏟아냈어요. 그런데도 팀은 무너졌습니다. 반면 정관장은요? 5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면 새 외국인 선수 인쿠시가 합류하고 곧 염혜선까지 돌아옵니다. 지금 정관장은 반등의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아니, 폭발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오늘 이 극적인 경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는 페퍼 쪽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이의 경기였죠. 조이는 1세트에서만 11득점을 때려 넣었어요. 공격 성공률 66.67%, 점유율 50%.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수치였습니다. 정관장 수비 라인은 그냥 뚫렸어요. 완전히 붕괴됐죠. 조이의 파워 공격은 정말 강했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이 블로킹 타이밍조차 못 잡을 정도였어요. 라인샷, 스트레이트, 맞고 나가는 공격까지 모든 공이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에이스의 역할을 200% 해낸 거죠. 박은서와 시마무라도 각각 3득점씩 올리면서 득점 분배도 완벽했어요. 시마무라가 중앙에서 블로킹을 견제하니까 페퍼는 양쪽 날개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고예림과 임주은까지 필요한 순간마다 점수를 냈습니다. 전체적인 공격 흐름이 정말 매끄러웠어요. 반면 정관장은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자네테가 7득점으로 열심히 뛰긴 했는데 공격 성공률이 낮았어요. 이선우, 정호영 같은 국내 선수들은 거의 힘을 못 보탰죠. 서브 리시브도 불안했습니다. 세터 최소연이 올릴 수 있는 패턴 자체가 제한적이었어요. 결국 자네테에게만 공이 과하게 몰리면서 오히려 더 힘든 구조가 계속됐습니다. 결과는 25대 16, 페퍼의 완승이었어요. 공격, 블로킹, 서브, 디그,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완벽한 1세트였습니다. 2세트도 경기 내용만 보면 페퍼가 가져가야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정관장이 25대 23으로 짜릿하게 만회했습니다. 페퍼는 이번 세트에서도 조이가 불꽃을 뿜었어요. 10득점을 또 기록하면서 사실상 혼자서 정관장을 압박했죠. 박은서 5득점, 시마무라 4득점까지 더해지면서 득점 자체는 충분했습니다. 공격 점유율도 적절히 분배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서브 범실. 그리고 또 서브 범실. 계속된 서브 범실이었어요. 페퍼는 2세트에서만 무려 9개의 서브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1세트와 합치면 12개예요. 득점은 잘하는데 스스로 내주는 실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정관장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공격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페퍼가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관장은 자네테가 다시 11득점으로 팀 공격을 책임졌고 박은진과 정호영도 중요한 순간마다 중앙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며 간신히 균형을 유지했어요. 리시브가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페퍼의 실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흐름만 유지해도 점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2세트 후반 페퍼가 또다시 서브 범실을 연달아 범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정관장이 극적으로 25대 23으로 세트를 가져가며 경기 균형을 맞췄죠. 2세트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페퍼가 경기력은 더 좋았지만 이긴 건 정관장이었다. 3세트는 양팀 모두에게 승부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페퍼는 1세트의 압승을 재현하고 싶었고 정관장은 2세트의 끝내기 기세를 이어가고 싶었죠. 그런데 코트에서 펼쳐진 건 조금 달랐어요. 정관장이 점점 더 완성형 팀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고 페퍼는 조이에게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세트였습니다. 페퍼의 공격은 여전히 조이가 중심이었어요. 3세트까지 조이는 무려 23득점, 공격 성공률 50%라는 말도 안 되는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박은서도 11득점에 공격 성공률 64%로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줬고 시마무라도 8득점을 올리며 힘을 보탰어요.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고예림은 공격 성공률 21%로 결정력이 떨어졌고 임주은과 시마무라 중앙 라인은 정관장 블로킹에 묶였어요.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조이에게 볼이 몰리는 패턴이 고착화됐습니다. 딱 2명만 터지는 공격 구조는 상대에게 읽히기 딱 좋은 패턴이었어요. 정관장은 이걸 너무 쉽게 간파했죠. 게다가 페퍼는 3세트까지 누적 범실 22개를 기록했습니다. 정관장보다 6개나 많은 실수를 쏟아내며 스스로 흐름을 끊었어요. 반면 정관장은 달랐습니다. 2세트 후반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이선우가 3세트에서 완전히 폭발했어요. 3세트까지 10득점, 공격 성공률 44.44%, 디그 8개, 리시브 5개. 코트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커버한 선수였습니다. 이선우는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정관장이 반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중심축 역할을 해낸 거예요. 자네테도 초반 부진을 딛고 점점 리듬을 되찾으며 누적 16득점으로 버텼고
정호영은 중앙에서 결정적인 블로킹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왔습니다. 특히 정관장의 블로킹 6개 성공은 페퍼의 템포 공격을 완전히 흔든 핵심 요소였어요. 세트 중반 이후 페퍼 패턴이 단순해지자 정관장은 시야를 좁히고 완벽하게 읽어내며 페퍼의 득점 루트를 차단했습니다. 세트 후반 페퍼는 조이의 연속 득점으로 한때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지만 정관장은 달랐어요. 이선우의 후위 공격, 정호영의 블로킹, 박은진의 조용한 속공 성공 등 팀 전체가 분산된 득점으로 응수했습니다. 반면 페퍼는 득점 루트가 조이에게 고착되면서 볼 배분이 정적이고 공격이 예측 가능해졌어요. 블로킹에 더 자주 걸리는 악순환에 빠진 거죠. 결국 마지막 흐름을 정확하게 가져간 쪽은 정관장이었습니다. 3세트는 정관장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고 주도권을 가져온 상징적인 세트가 됐어요. 4세트는 그야말로 정관장의 생존 의지가 만든 세트였습니다. 2세트, 3세트를 잡으며 흐름을 되찾은 정관장은 4세트에서도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자네테는 더욱 과감해졌고 이선우는 경기 내내 무너졌던 리시브 부담 속에서도 결정적 순간마다 득점을 책임지며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정호영의 속공과 박은진의 블로킹도 살아나면서 정관장은 경기 처음으로 팀으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페퍼는 조이가 경이적인 득점을 이어갔지만 4세트에 들어 실책이 늘고 서브 리듬도 완전히 깨지면서 다시 흔들렸습니다. 결국 정관장이 접전 끝에 4세트마저 가져가며 경기를 3대1로 마무리했어요. 오늘 경기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관장은 5연패를 끊었고 페퍼는 또다시 정관장에게 잡히며 6연패 수렁에 빠졌어요. 페퍼는 조이가 득점을 퍼부으며 혼자 팀을 끌고 갔지만 리시브 불안, 범실 과다, 세터와 공격수 호흡 붕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승부처마다 흔들리는 팀 체력과 집중력 역시 발목을 잡았고 특히 서브 범실이 오늘 패배의 핵심 요인이었어요. 반면 정관장은 달랐습니다. 자네테가 경기 후반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팀을 이끌었고 이선우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냈어요. 정호영과 박은진의 중앙도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정관장은 오랜만에 팀다운 배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반등 재료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면 인쿠시가 합류하고 곧 염혜선도 복귀합니다. 두 명이 전력에 더해지면 정관장의 전체 라인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오늘 승리는 단순한 1승이 아닙니다. 정관장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경기였어요. 이제 정관장은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